시야근시 치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과거에 우리는 눈이 나빠지면 안경만 교체하고 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근시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눈이 앞뒤로 길어져서 녹내장, 환마면성, 망막박리 등 많은 합병증에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을 품고 살았는데요. 이런 합병증을 막기 위해 지금 부모님들이 근시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죠. 근시 진행 억제 치료인 드릴렌즈, 마이오사이트 같은 렌즈 착용 치료가 1차 치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렌즈 착용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안약을 점안하는 마이오가드가 2차 치료로 사용됐었어요. 다만 렌즈 착용, 안약 사용 모두 부담스러워하거나 만약 안약을 사용해도 근시가 계속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특수 안경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근시 진행을 추가로 억제했는데, 이전에 제가 특수 안경인 마이오스마트를 리뷰했었죠. 이때 영상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회에 가보니 마이오스마트 출시 후 2-3년 정도 됐나요? 이번에 애실로에서 비구면으로 다르게 디자인된 근시 진행 억제 안경이 나왔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다고요. 핫한 건 제가 리뷰해봐야죠. 아시죠? 앞광고, 뒷광고 모두 아닙니다. 애실로의 스텔리스트는 미국 FDA가 허가한 최초의 근시 진행 억제 안경이고,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착용 시에 최대 67%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언급되었어요. 이 수치는 사실 제가 본 근시 억제 수치 중에 제일 높은 수치였거든요. 본격적으로 애실로의 스텔리스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근시가 왜 악순환으로 계속 나빠지는지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나빠져서 일반 안경을 쓰면 중심 초점은 망막에 잘 맺혀서 잘 보이거든요. 문제는 주변부 초점은 망막보다 더 뒤에 맺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주변 초점이라 시력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우리 뇌는 망막 뒤쪽에 맺히는 초점도 있네, 눈을 더 길게 만들어서 뒤에 맺히던 초점을 망막에 맺히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눈을 앞뒤로 더 길게 만드는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눈이 길어졌으니 이번에는 주변부 초점은 망막에 잘 맺히나 정작 시력에 중요한 중심부 초점을 망막 앞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망막 앞에 맺히게 되니 시력도 떨어져서 안 보이니까 안경을 다시 맞추게 되죠. 그러면 다시 중심부 초점은 망막에 잘 맺혀서 시력은 잘 보이지만 또 주변부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게 되면 우리 뇌는 또 속아서 눈을 앞뒤로 길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올리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근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시와 안축장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부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는 걸 막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부 초점에 돋보기를 넣어버리면 초점을 앞으로 당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시 억제 안경의 선발 주자였던 호야의 마이오스마트는 주변부 돋보기를 넣기 위해 딤스라는 기술을 이용했고, 거기에 3.5디옵터 정도의 돋보기를 주변부에 다다다다다다 396개 정도 벌집 모양으로 깔아놨었습니다. 그 결과 중심부는 망막에 잘 맺혀서 시력은 잘 보이고, 주변부도 돋보기 현상 때문에 망막 뒤가 아닌 앞에 맺혀서 눈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준 효과가 있었죠. 마이오스마트가 출시되고 2년 뒤에 출시한 애실로의 스텔리스트는 기존의 근시 억제 안경과 크게 두 가지 초점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주변부 초점을 망막 앞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홀트 기술이 들어간 총 1021개의 마이크로 렌즈 돋보기를 분포시켰어요. 개수가 우선 엄청나게 늘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마이오스마트보다 더 많은 렌즈를 사용한 거 외에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마이크로 렌즈가 모두 한 도수가 아닌 플러스 3.5부터 시작해서 주변부로 갈수록 플러스 5.5까지 점진적으로 도수를 높였다라는 점이에요. 도수를 높이면 근시 억제 신호를 더 강력하게 내보낼 수 있거든요. 우리 망막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라운드 쉐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3.5 하나의 돋보기만 넣으면 주변부로 심하게 갈수록 얘를 망막 앞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5.5까지 도수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주변부 초점을 더 강하게 망막 앞쪽에 맺히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디자인 아이디어 아주 좋아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렌즈가 구면이 아닌 비구면으로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안경은 사실 구면으로 된 이제 돋보기가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비구면으로 설계했다는 거죠. 다들 아시죠? 비구면이 훨씬 비싸고 시력의 질이 좋은 거. 다만 여기에는 그 개념에 시력의 질이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면으로 돋보기가 들어가면 사실 빛이 통과되면 그냥 점으로 찍히고 말거든요. 근데 비구면
표면에 들어가면 얘네가 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개가 싹 모이면 걔가 안에서 3D처럼 볼륨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망막이 빛이 내 앞쪽에 맺히고 있으니까 눈의 길이를 늘리면 안 되겠네라는 신호를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에실로의 스타일리스트는 중심부 9mm에는 이제 헐트 존이 없는 깨끗한 존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원거리로 멀리 있는 것을 잘 보게 되고, 이 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들은 지름 57.1mm, 즉 안경 거의 전체에 마이크로 렌즈가 쫙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마이크로 렌즈는 총 11개의 링 형태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11개의 링 형태로 안경 전체에 분배된 마이크로 렌즈가 이제 주변부 초점을 망막 앞쪽에 맺히게 해줌으로써 근시 진행 억제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렌즈가 안경 전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겠네요. 제품 비용은 기본 모델이 52만 원이고 프리미엄 라인은 57만 원으로 나눠지는데, 이 52만 원 렌즈에도 사실 크리제어 프리미엄 코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 등을 포함되고 있는데, 이제 이 프리미엄 라인 57만 원짜리에는 여기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추가로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가 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미국에서도 이미 발표한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냥 52만 원짜리를 착용해도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론상으로 에실로의 스틸리스는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마이크로 렌즈 도수도 3.5에서 5.5까지 그라데이션 쫙 주면서 근시 억제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고요. 또 이 마이크로 렌즈 자체를 비구면 렌즈로 만들어서 주변부 초점을 당기는 효과가 더 세게 만들었거든요. 너무 아이디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생각한 게, 이렇게 더 강하게 근시 억제를 하는 제품인 만큼 안경을 착용했을 때 어지럽거나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부작용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사실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저는 3, 4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평균 아이들은 2, 3일 이내에 적응을 다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마이크로 렌즈가 안경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서 어지러움이나 적응을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안경 전체에 마이크로 렌즈가 퍼져 있는데 이 사이에 공간이 넓어서 그렇게 어지럽진 않더라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의사는 논문 베이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023년 세계적인 안과 학술지인 AJO에 실린 스타일리스트 관련 논문을 같이 리뷰해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경 지금 스타일리스트 렌즈 낀 안경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제가 직접 써보고서 리뷰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그냥 일반 안경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7세에서 13세 베트남 어린이 119명을 대상으로 총 18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고요. 총 119명 중 A그룹은 처음 6개월간은 근시 억제 안경인 스타일리스트 안경을 착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 6개월은 일반 안경으로 바꿔서 착용을 시켰어요. B그룹은 반대로 처음 6개월은 일반 안경을 착용시켰고 다음 6개월은 스타일리스트 안경을 착용시켰습니다. A그룹이나 B그룹이랑 근시 억제 안경은 착용 순서는 달랐지만 모든 그룹이 이 스터디 끝나고 1년 뒤에 모두 다 근시 억제 안경을 착용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6개월을 1단계라고 표현한다면 A그룹은 근시 억제 안경의 스타일리스트를 착용했고 실제로 눈의 안축장, 눈의 길이는 0.07이 성장했어요. 반면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B그룹은 안축장이 0.14로 A보다 더 길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를 봐야죠. 2단계는 다음 6개월인데 억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A그룹에서 다시 일반 안경을 바꿔서 착용시켰더니 억제 안경을 착용했던 시기에는 0.7이 눈이 길어진 거에 비해서 0.17로 눈이 확 길어졌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반면 B그룹은 일반 안경을 착용했을 때 0.14가 성장했는데 이 안경을 스타일리스트로 바꿔보니 0.04로 거의 성장을 안 했습니다. 안축장 길이를 확실히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됐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단계 모든 그룹에서 스타일리스트 근시 억제 안경을 착용시켰더니 A그룹, B그룹 모두 다 0.07, 0.08로 안축장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논문인데 아쉬운 점도 많아요. 모집단이 지금 11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또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한 거면 너무 숫자가 적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안축장 성장의 억제는 통계학적으로 명확히 나왔거든요, 이 논문에서. 그런데 근시 진행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N수가 적었고 기간이 조금 짧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프랑스 에실로사가 세계 1위 안경 렌즈 업체인 만큼 이번 스타일리스트가 기대치가 굉장히 컸는데요. 제 기대만큼 디자인도 너무 똑부러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효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추가 스터디나 추가 논문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스타일리스트한테 조금 고맙기도 해요. 우리 이제 근시 아이들에게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맙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칭찬만 해가지고 제 스스로 나 이거 광고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고 뒷광고 절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애실로사와 안경사 김강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